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 미중 고위급 회담이 실질적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그 기대감이 선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는 80%가 적당하다며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8시 26분경 2288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0.57% 정도 상승한 22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겁게 치달았었던 관세 전쟁이 다시금 식을 기미가 보이면서 위험 자산으로 다시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선님, 네. 앞서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FOMC 회의 또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이슈 네. 점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미국 기준금리 현재 상황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가 지금 4.5%에서 계속 고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하나 딱 튀는 게 있죠. 일본만 지금 얼씨구나하고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 이유는 TV, 신문, 라디오 통해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은 여기 있고요. 네, 미국이 지금 여기 영국과 같이 가장 느리게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일단은 다른 나라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강한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되게 조심스러운 그 상황이고 뭐 FOMC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파월 의장 대답하는 게 거의 뭐라 그럴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좀 뭐 어른한테 이런 말 쓰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댔죠. 많이 나대가지고 네 거기서 뭐 파월 의장이 뭐 거기 뭐 뭐야 대응을 하면 참 바보가 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의외로 오늘 이번에는 그냥 가서 보고 그때 가서 보고 계속 그렇게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뭐라고 좀 그 기자들은 역동적인 이벤트를 원하는데 노 이벤트, 완전 노 이벤트였습니다. 그냥 아주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뭐였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쭉 내려가고 있고 한동안 여기서 정체가 되고 있었다가 심지어는 살짝 올라오고 있었다가 CPI가 이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PC죠.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PC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게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하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 올해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거죠.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좀 하라고 안 하는 네가 바보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은 그렇게 받았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나댈 때와 안 나설 때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IMF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믿기지 않을 만한 성장률. 그런데 올 초에는 이 정도까지 2.7, 2.1이었지만 지금은 2% 밑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FOMC,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간혹 간혹이란다. 자주 보는 애틀랜타 페드도 지금 이번에는 2.2%를 내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마이너스 2.4를 내려가지고 시장을 바깥 뒤집어놨죠. 그렇지만 2점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봤던 수치는 이 정도였죠. 그런데 2.2 이게 뭐 잘하면 1%대로 내려가는 건 뭐 1도 아닌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사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치 결과값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심지어 중국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올라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때문에 발생될 거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섣불리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막 조롱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거기 낚이면 안 되죠. 한번 낚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한번 낚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코로나가 가지고 전격적으로 낮추긴 했지만 그래서 낚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뭐 네가 나를 건드려? 거의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다른 수치를 보더라도 생산자 물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4월 달께 5월 달에 나오고 5월 달께 6월 달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그 관세 얘기로 세상을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 달라지고 내일 자고 나면 모레 또 달라지고 완전 지 맘대로고 어떻게 뭐 예측할 수도 없는 범위 내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 우려 데이터를 빼고서는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장 부분은 지금 그 감소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팽창이 아니라 수축할 단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머지 실업률도 간당간당하죠. 이렇게 계속 평타를 유지하고 있지만 4.5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일자리도 살짝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줄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구매 관리자 지수, 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50포인트, 50이 기준이죠. 50에 거의 뭐 발만 담그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야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예전에 봤을 때 작년에 이때죠. 이때 작년 말 네, 4, 4분기에 이때도 금리를 내렸죠. 내렸습니다. 내렸고 이때 PCE도 이 정도였죠. 이 정도였을 때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컷까지 했어요. 심지어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 이쯤 되죠. 이쯤일 때도 내렸고 이쯤일 때도 내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아졌는데 왜 안 내리냐 이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내릴 거라 보고 있지만 핑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그 부분을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거죠. 지금 뭐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는데 그 속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6월 안에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트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 미국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6월 달 안에 중국에다가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월 달에 노 선물입니다. 해외 가서 막 해외 직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급하죠? 내년에 중간 선거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은요. 이미 늦었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지금 급해요. 뭐가 급하냐면 일단은 올해 추수감사절이든 크리스마스든 지나고 나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최대 축제인데 그때 트리 없이 여러분들을 초 하나 놓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격을 2배, 3배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사용될 크리스마스 신규 트리는 6월 안에 다 주문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에 있는 80%, 90%가 지금 다 중국 공산품이죠.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3개월 정도니까 재고가 4, 5, 6, 6월 달, 6월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겠죠. 지난주까지 1,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껏 트럼프를 응원하던 사람도 다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크리스마스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만나서 일단은 불 꺼놓고 주문 다 들어가면 확인하고 아마 한 번 더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올 가을쯤 이미 뭐 볼 거 다 봤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일단 그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리포트에서 또 하나는 2018년 그때 우리 미중 무역 전쟁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1차전 붙고 2차전이 겨울 시즌에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왜 그러지? 라고 했었는데 요즘 따라 좀 그때 지금 계속 반복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이번에도가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경험이 없으시다면 뭐 해선 시대에 우리 나와서 마스터분들이 다 얘기해 드리니까 해선 시대 보시면서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차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V자 반등 말씀드렸었는데 V자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반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차트를 좀 더 깊이가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코로나 때도 이렇게 V자로 그러니까 일자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경기 침체는 이게 경제 위기급 아니면 쇼크는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침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 자꾸 펼쳐지니까 기업들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또 트럼프가 지금 이번 주에만 3번 바뀐 거죠. 120% 아이고 뭐 후퇴 없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높지 않나?
오늘은 80%가 적정하지 않나? 내일은요. 이게 지금 뭐 우리들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3년을 준비했잖아요. 2년, 3년을 준비했으니까 트럼프가 또 되면 이럴 거야.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TV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반으로 내리거나 예전처럼 돌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도 중국도 인민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인민들의 시선. 그러니까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인민들의 시선. 시진핑이 무서워하는 인민들의 시선.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은 지금 폭락을 했다가 된소리를 맞고 튀어 올라왔으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놨다고. 지가 죽여놓고 지가 살려놨으니까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무역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실업자가 2천만 명 이상 나옵니다. 2천만 명.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나오는 거죠.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다가 모든 그 컨테이너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소고기,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농작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상품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들마저 실업자가 돼버리면, 네 당연히 인민들이 시선이 곱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 지금 분위기는 좀 쌀벌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특파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중국은 암암리에 소리 없이 관세를 이미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일단 정하게 될 것 같고 그 가이드라인은 트럼프도 체면이 있고 시진핑도 체면이 있으니까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좀 뭐 어디 무슨 회담 같은 데 가서 네, 악수하면서 또 뭐 도장 찍고 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2차전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올 가을 겨울쯤에. 왜냐면 볼장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영국하고 합의가 잘 됐으니까 영국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무역에서 유일하게입니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관세가 10%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좀 높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중국하고도 지금 중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여기서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는다. 그런 점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얘기들은 이미 뭐 3월 달, 2월 달, 뭐 4월 달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합의할 건데 시간 문제고 시간에 쫄리는 건 현재는 트럼프.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견뎌 그러면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실업자가 지금 막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차피 시진핑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둘 다 적절히 체면을 챙기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것 같다. 그게 이번 주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게 될 것 같다. 5월 중순 안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순이라 그러면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가 중순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순, 그다음 말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없는 트리 없는 크리스마스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환율 부분은 뭐 우리가 여기서 논할 입장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독박 트럼프가 쓰게 생겼죠. 물론 파월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설명드렸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 빼고는 모두가 다 예전에 금리를 낮췄던 데보다 더 낮게 돼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은 더 낮게 되고 PC나 CPI도 더 낮게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더 낮은 상황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단 하나 인플레이션만 해결되면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이미 글로벌 통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쓰고 지금 들고 있는 거고 시간이 이연이 됐을 뿐 그래서 지금 코인이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미증시도 함께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월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오셔서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고 또 매매 타점, 매매 방법, 기법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저녁 하고 있으니까 그것 이용해서 더 자세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1차전은 슬슬 마무리가 되고 2차전은 가을쯤에 다시금 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늦더라도 5월 중순 전에 무역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조금 더 상방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먼저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7개의 지표들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펜 네.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들어봤을 때는 매수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또 매수가 유리한가요?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은 밑으로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금 딱 보시면 딱 보시면 이게 양운으로 되기 직전이죠. 앞구름이. 이게 이렇게 뜰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뜨면 무조건 100% 매도입니다. 이렇게 뜨면. 그건 설명드렸고 뜬다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으로 뜨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뜨고 있죠? 지금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자리가 양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양운이 안 나왔죠? 나올랑 말랑. 근데 MACD 쪽에서 보신다 그러면 시그널선 270이에요. 여기 파란 선이. 그럼 영선, 기준선을 넘어서 이미 양운이 됐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워낙 진폭이 크다 보니까 일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운으로 되기 직전이니까 매수를 받아볼 만한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건 일단 5일선은 무조건 찍을 거고 여기 5일 이평선 여기죠. 2만 40, 5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정도를 찍을 거고 그리고 또 밑에는 62평선, 이 녹색선이죠. 62평선이 현재 기준 19,930 이 정도가 됩니다. 많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930, 950까지 하면 내려올 수 있으나 상방으로 갈 것 같다. 하지만 이 구름대 안에서 오늘은 허우적될 거기 때문에 상하방으로 좀 크게 진폭을 주면서 큰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자리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죠. 90. 190. 2만 190. 손절 걸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90, 195. 이 정도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만 40이죠. 2만 40. 5일 이평선입니다. 5일 이평선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그 부분 감안해 지금 설명드리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못 잡았습니다. 190, 195. 이 정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기 일봉상에서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50이죠? 50, 40에서 50 사이 그 정도에서 매수는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허색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난주에 출연을 하셔서 네. 10만 달러 재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3개월 만에 다시금 10만 달러를 재돌파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쟁이니까. 네. 자,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게 이번에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트럼프가 밑장을 다 깠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더 이상 뭐라고 막 떠들는지 간에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양치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쯤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못 넘어갔죠.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중심선에서 그냥 바로 위에 튄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게 RSI는 올라가죠. 다이버런스입니다.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2번 나왔죠. 내려가는데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2번이나 나왔다. 2번이나 나오고서 안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 하락 추세선 근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튕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과매수권이죠. 과매수.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과매수니까 매도 쳐야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과거에 여기 보시면 과매수죠. 엄청난 과매수인데 어떻게 됐죠? 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위로. 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과매수권인데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대충 뭐 거래소마다 달라요. 코인은 이 정도가 한 10만 9천 달러 정도 되는 건가요? 10만 9천 달러. 예, 11만이 차이 안 되죠? 10만 9천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 정도는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지금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딱히 뭐 뭐랄까 그 찬물만 끼얹지 않는다면 그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찬물만 끼얹지 않는다면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제가 트레이딩 뷰 차트를 못 꺼냈는데요.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도미넌스 시장 점유율. 예, 이게 1억이면 시장 점유율이 비트코인이 뭐 65%다. 65%가 1억에서 6,500만 원이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가 있는 거고 나머지 3,500만 원 가지고 수만 개의 알트코인이 날아가서 지금 자본이 배분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64%인가요? 64% 중반인 것까지 빠졌습니다. 한 1% 정도 빠졌거든요. 1%가 빠졌는데 어제 오늘 알트코인들이 뭐 작게는 3, 40%는 기본이고 많게는 200% 이상, 200%라고 그러면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0%까지 오른 알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65에서 64, 한 방에 이게 40% 중반까지가 보통 45%, 43%, 요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데요. 이게 20%가 뭐 하루아침 빠지는 게 아닙니다. 1%만 빠져도 제가 엄청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가 후보 시절할 때 자기가 가상화폐 그 만들겠다고 했을 때가 알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5%인가 빠졌을 때가 알트코인들이 막 5배, 7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5% 채 안 빠졌나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 정도가 남은 겁니다. 20%가 남으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1억씩 넣어놓고 한 50% 아니 100% 수익 거두려고 5만간 고생을 하고 있느니 이거 24시간 360일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 차라리 이 5개에서 조금만 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폭발할 게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이더리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조금만 올라가도 폭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꾸준히 떨어져 주고 아니면 유지해 주고 비트코인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코인 투자하고 계신다면 알트코인들이 당분간 좀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일봉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쁘게 여기 기준선이죠. 핑크색 기준선 밟고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보다 낮은 차트 15분 차트를 본다 그러면 살짝 꺾였죠.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해외 선물에도 돈 버셔서 넘어가시라 그랬죠. 이쪽에다 중장기 투자, 중장기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단타 칠 수 있는 거니까 한 2-3달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선물 너튜브 보면은 10배, 100배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레버리지 낮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현물로 투자하실 거 권해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어디 가서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제가 공부방에서 얘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이런 내용들은 정기 매매 끝나고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순항을 하지 않을까 당분간 1-2달 정도? 2달까지는 아닐 것 같고 1달 남짓 순항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